얘, 모레 시간 괜찮니? 그냥 우리끼리 저녁이나 한번 먹을까? 그동안 내가 차려준 밥도 안 먹어봤잖니.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갈게요. 저 왔습니다, 어머니. 아, 왔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입고 왔니? 아니야. 내 옷으로 갈아입어. 꼬쟁이 하나 줄 테니까 그걸로 입고 시작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 바쁘신데 오늘은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아니면 제가 다른 날 다시 올까요? 전 괜찮습니다. 괜히 바쁘신데 방해될 것 같아서요. 이게 어디 꽁무니 빼려고 하나? 야, 너 김치 안 먹고 살았냐? 배추를 보고도 몰라? 설마 너더러 김장하라는 말이야? 아니, 분명 저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하셨잖아요. 김장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래, 김장하고 밥 먹으면 그게 밥이지 뭐야? 내가 뭐 대단한 며느리 온다고 소고기라도 구워서 대접하니? 너 그랬잖아. 가리는 거 없다면서. 김치에 밥이면 됐지. 원래 일하고 먹는 게 더 꿀맛이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안지영 씨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안지영 씨는 항상 어머니를 의지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이었고 안지영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빨리 자립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또래 친구들보다 성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을 돌보며 학교와 집안일을 병행했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녀는 쉽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성숙해졌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다졌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책임감이 그녀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준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동생을 책임졌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신이 먼저 어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평범한 일상보다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자립하려는 의지로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지영 씨와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깊은 의지처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함께 자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단순히 언니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동생을 보살피며 때로는 엄마처럼 친구처럼 함께 했습니다. 둘의 추억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동네 공원에서 함께 놀던 기억입니다. 안지영 씨는 동생이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와 공원에서 뛰어놀다 지치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함께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동생의 제잘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던 날들이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생이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면 안지영 씨는 항상 다정하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부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동생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안지영 씨는 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동생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밤늦게까지 함께 책상에 앉아 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지영 씨는 동생이 무언가를 해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힘을 얻었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남아야 했던 시간이었기에 그 시절의 작은
일상조차도 둘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기억하며 함께 눈물 흘리던 날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안지영 씨는 동생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힘을 주곤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의지하며 자란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형제보다 깊고 특별했습니다. 이 추억들이 있었기에 안지영 씨는 동생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동생 역시 그녀에게 끝없는 감사와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결혼이 자신의 팔자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런 인연은 그녀의 인생에서 엮이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말려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결혼할 뻔했던 사람과 회사에서 거래처 사람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독 미안한 부탁도 시원시원하게 다 들어주던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사람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며 음료수 하나를 사서 건넸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피곤해질 것을 염려해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아는 사람이라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은 여자가 훨씬 불리하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녀는 좋게 돌려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괜히 말 나오고 그런 게 싫다는 거죠? 네, 그게 거절의 이유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럼 간단하네요. 내가 싫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사직서를 내고 바로 정리하고 나올 테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 만나는 거예요. 알았죠? 아, 네. 잠시만요. 아니, 그렇다고 회사를 정리하면 어떡해요? 평생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렵지. 회사 찾는 게 어렵겠어요. 그리고 전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지영 씨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건 나도 싫어요. 정리하고 연락할게요. 그렇게 그 사람은 8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녀와 만나기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그는 사직서를 내고 나와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강경하게 나왔고, 결국 그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그녀밖에 모르는 한 사람을 보며 그녀는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어가던 시점부터 두 사람 앞에는 불행한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1년이 되기 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말리는 것처럼 그녀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허전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어머니마저 세상에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은 건 그녀와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실신하며 우는 동생 대신 그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녀는 힘겹게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 웃을 자신도 없고, 드레스 입는 것도 그래. 아직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인정하기도 싫어. 이대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웃지도 못할 것 같고, 계속 그 빈자리만 보고 올 것 같아. 그래,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아버지 떠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 당신 마음이 그런데 억지로 할 생각은 없어. 조금 추스르고 천천히 해도 돼.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가 그때 드레스 골라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못 입겠어.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천천히 해도 돼. 그만 울어. 분명 어머니는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다행히도 시간이 약이라고 1년이 지나니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는 날은 없었지만 조금씩 그녀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동생이 사기를 당해 빚을 갚아줄 일이 터졌습니다. 마치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결혼은 또 미루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내 동생이 생각보다 크게 당했어. 우리 결혼은 아무래도 미뤄야 할 것 같아. 말 안 해도 알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1년씩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연달아 터지니 그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남편은 주눅이 들어 미안해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결혼 약속한 날 힘들어도 양가에서 돈 받지 말자고 했잖아. 나도 부모님 안 계셔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기분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힘으로 하고 싶다고 했던 거 벌써 잊었어? 그 말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친구도 몇 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 그저 한 소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나씩 해 나가면 되지. 시간은 금방 갈 거야. 아마 우리 결혼 전에 더 단단해지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물론 그녀도 알았습니다. 사람 인생이 굴곡 없이 어떻게 계속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에 결혼이 미뤄져도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잘 넘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힘들 때 남편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으니 그녀도 남편이 힘들 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돈을 모두 써버리고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남았냐고? 아유, 말도 못하겠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솔직히 당장 헤어지자고 해도 나 할 말 없는 상황이야. 거의 바닥이고 다시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거든. 차인다고 해도 붙잡을 자격도 없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따 가서 얼마 보내줄 테니까 이건 절대로 동생 주지 말고 당신이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제발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다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당신 돈 있어서 만나고 돈 없다고 헤어지고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솔직히 그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유산을 정리하고 조금의 돈을 융통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시동생의 끊임없는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출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폭행까지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며 사기를 당하기까지 그의 행동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민하던 어느 날 남편에게 시동생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무슨 경찰서에 또 가? 가만히 집에 있으라니까. 그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한 채 남편의 통화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 형.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클럽에 갔는데 어떤 놈이 내 발을 밟고 사과도 안 하고 가잖아.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 하려다가 하필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잡혔다고 기분 풀려고 한 건데 이게 뭐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우려하던 일이구나. 그리고 남편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나을 뻔했어. 내가 도와준 돈이 얼마인데 내 인생을 양보한 값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또 사고를 쳐. 차라리 그냥 감방에 나가. 이후 남편은 시동생의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가 된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어. 예전에는 우리 사이가 편했는데 지금은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동정하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는 그녀를 마치 동정하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부탁으로 시댁에 잠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예, 이거 받아. 가서 동생하고 나눠 먹어. 그녀는 쇼핑백을 열어보고 당황했습니다. 안에는 상한 과일과 먹다 남은 빵까지 멀쩡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드시던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데 그런 거 따질 게 뭐 있냐? 빵은 얼마 전에 받은 건데 나한테는 너무 달더라. 젊은 너희 입맛엔 맞을 거야. 그녀는 기분이 몹시 불쾌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희 동생을 자주 본다며? 회사도 가깝다고 저녁도 같이 먹고 아들이 참 착해서 혼자 애들 둘이나 돌보느라 요즘 우리 가족은 더 못 챙겨. 아들은 키워놓으면 며느리 좋은 일 시킨다고 하더니 딱 맞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동생하고 가끔 저녁 먹는 정도예요. 돌봐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다 마음 쓰고 돌보는 거지. 너희 둘 부모 없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구나. 이제 너희가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우리 아들이 도와줘야 할 판이네. 그녀는 차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생이 저보다 훨씬 야무지고 자기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꼭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너도 우리 애가 잘 도와주니까 나한테도 잘하는 것 아니냐? 너도 받은 게 없는데 괜히 나한테까지 잘하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잖니.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무슨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께 제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잘 지내셨던 걸 알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속상하네요. 그래, 너도 알긴 하네. 부모 없는 자식을 어느 집에서 반기겠니? 반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다. 그 말씀은 어머니도 저를 반갑지 않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럼 저도 반대하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다 제 결혼까지 그냥 불쌍해서 허락했다는 말까지 듣게 생겼네요. 그녀가 전곡을 찌르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하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숙이 엄마가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위치가 전과 다르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터놓고 말해서 솔직히 아쉬운 마음은 있어. 나도 사돈이 그렇게 되고 나니 괜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처가덕 보고 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이 없는 건 말이 다르지 않겠니? 이건 살아보면 다 알게 될 거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내가 그러는 이유로 반대라도 했니?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를 똑같이 대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처럼 대해주잖아. 내가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너도 알지? 이런 상황에 웬만큼 계산적인 집이면 진작에 돌아섰을 거다. 100번도 더 정리하라고 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봐라. 더 잘해주라고 하지 않니? 이거는 평생 고마워하고 살아야 돼. 우리 식구한테도 더 잘하고 그럼 된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시어머니는 온갖 좋은 말을 해가며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 포장했지만 결국 요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으니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녀는 동생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려니 그쪽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며 모아둔 돈과 엄마가 남긴 것을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언니, 이걸로 결혼 준비 제대로 해. 그쪽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 됐어. 내가 엄마랑 내 돈 뺏어서 결혼하면 사는 내내 마음이 좋겠니? 기분 나쁘잖아. 무슨 말끝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말해.
엄마 있을 땐 하하호하면서 그렇게 깍듯이 대하더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하냐고. 언니, 절대 밉보이지 마. 그리고 형부보다 내가 밥값 더 많이 냈어. 그 이야기도 하지. 그랬어? 아유, 내가 다 억울해 죽겠네. 그녀는 동생이 준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는 너 그때 해보고 싶다던 캠핑 사업 시작해봤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 다 엄마가 남긴 돈 어떻게 써도 미안해서 죽을 때까지 못 건드릴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가장 아끼지 않던 게 뭐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엔 아낌없이 투자했던 거였잖아. 나도 싫어.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 사업에 이 돈을 쓰는 게.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이자 바라보며 묵혀두고 사는 거야? 너 평생 언니 시집 먼저 보내라고 했잖아. 어차피 지금 바로는 못해. 이번엔 그 사람 동생한테 일이 생겨서. 동생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속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럼 올해도 아니고 또 미뤄진 거야? 돈 때문이야. 여러 가지로 그 사람 동생이 사기를 좀 크게 당했나 봐. 자기 벌어둔 돈에 아버지가 남겨둔 돈까지 어머니 몰래 꺼내 쓰고 동생 신용불량자 되는 건 막으려고 여기저기 끌어모으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 준비하자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 아, 머리 아프네. 국수 한 번 먹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나도 이 돈으로 뭐라도 도와주던지 결혼 자금을 보태려고 했는데 동생 일 정리가 먼저네.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는지. 그 사람하고는 딴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도 돼. 나 시집 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 창업 준비 반응 좋았다고 여기저기 연락도 왔다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낚아채기 전에 시작해. 요즘은 빨라야 성공하는 것 같더라. 언니도 내 덕 좀 보고 살게. 그녀는 진심으로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동생은 뭐든 만드는 재주가 많아서 어릴 적 그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복잡한 조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재능이 너무 아까워 지금이라도 창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모를 줄 알아? 너 엄마 용돈 주려고 회사 계속 다녔잖아. 너희 꿈은 다른 데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담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이 언니 시집 늦게 가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야.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야. 언니, 그럼 정말 내가 이 돈 가지고 해봐도 돼? 그녀는 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해봐야 일어설 수 있어. 나이 더 들면 겁나서 못해. 나도 실패가 두려워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옛날부터 내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나야. 잘해. 봐. 언니하고 엄마 생각하면서 잘해볼게. 그럼 혹시 내가 망하더라도 봐줄 거지? 너 누구 생각하고 부담 갖고 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거 후회 없이 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망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실패도 공부라잖아. 이 언니가 평생 빚 갚더라도 괜찮아. 약속. 우리 언니, 좋은 신혼집 하나 내가 해줄게. 성공하면 두고 봐. 그 당시 그녀도 뭐 하나 확실히 되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동생만큼은 날개를 펴고 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동생은 그녀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비록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동생의 오랜 꿈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이 돈을 잘 썼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늘 중간을 통해 연락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직접 연락이 온 건 처음이라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 모레 시간 괜찮니? 그냥 우리끼리 저녁이나 한번 먹을까? 그동안 내가 차려준 밥도 안 먹어봤잖니.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갈게요. 너 뭐 좋아하니?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그래. 골고루 먹는다니 더 좋네. 그럼 그날 보자. 늦지 않게 와.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전에 했던 말에 대해 풀고 싶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사과할 건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확실하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가며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이 결혼이 인생의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 현관 입구에서부터 쓰레기 봉지가 나와 있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과 부엌까지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어머니. 아, 왔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입고 왔니? 아니야. 내 옷으로 갈아입어. 꼬쟁이 하나 줄 테니까 그걸로 입고 시작하는 게 낫겠어. 나름 예의를 차려 입고 온 그녀의 옷을 훑어보며 상황에 맞지 않게 입고 왔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둘이 밥을 먹자고 한 날인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바쁘신데 오늘은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아니면 제가 다른 날 다시 올까요? 전 괜찮습니다. 괜히 바쁘신데 방해될 것 같아서요. 이게 어디 꽁무니 빼려고 하나? 그녀는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너 김치 안 먹고 살았냐? 배추를 보고도 몰라? 설마 너더러 김장하라는 말이야? 아니, 분명 저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하셨잖아요. 김장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래, 김장하고 밥 먹으면 그게 밥이지 뭐야? 내가 뭐 대단한 며느리 온다고 소고기라도 구워서 대접하니? 너 그랬잖아. 가리는 거 없다면서. 김치에 밥이면 됐지. 원래 일하고 먹는 게 더 꿀맛이야. 어머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거기 서서 뭐하니?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빨리 움직여.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직 속도 못 채웠으니 빨리 끝내야 돼. 처음부터 좋게 부탁했더라면 그녀는 기분 좋게 와서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그녀를 속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앉아 일을 시작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그날 저한테 김장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솔직히 오늘 이 상황은 어머니가 저를 속여서 일을 시키려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휴, 바빠 죽겠는데 그냥 좀 해. 뭐 그렇게 따지고 있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버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없는 게 따지는 것도 가지가지다.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안 도와주면 무슨 돈으로 집 얻고 결혼할 건데? 시집도 못 간 다 큰 동생이나 키울 거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하니? 어머니,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넘겨짚지 마세요. 그리고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힘든 일로 점수를 따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럼 넌 맨 입으로 결혼하겠다는 거냐? 사람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법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아니냐? 전화하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 오겠다고 했잖아. 점수 따고 싶으니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그녀는 굳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잘만 하면 너 결혼시켜 줄 수 있지. 너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도와줄 때 도와줘. 하기 싫으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없는 거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결혼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무슨 돈으로 결혼시켜 주신단 거예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 모든 상황이 진짜였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을지가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지 못했고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게 있어. 내가 그 돈을 결혼 자금으로 꺼낼 참이야. 근데 네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네가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뭐 하나 시키기만 해도 따지고 들면 나도 너 허락 못해. 며느리로 너 같은 건 절대 받아줄 수 없어. 그러세요.
그냥 저 받아주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받아줄 마음 없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 갑자기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묵직한 배추 하나를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그 배추는 꽤 무거운 상태라 얼굴을 맞추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싶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결혼할 생각 없다고요. 더러워서 안 한다고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쉬운 거 없다면서 여긴 왜 왔니? 뭐 하러 왔을까? 알려드리려고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은혜니 동정이니 그딴 말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 이 결혼 물 건너갑니다. 저도 그거 확실히 하려고 온 거예요. 점수 따러 온 자리 아니고요. 그리고 받고 갚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안 해도 아쉬운 건 제가 아니거든요. 이것 봐라. 큰 소리 잘 치네. 원래 없는 것들이 목소리만 크다더니. 저는 그 사람보다 잘 법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차고 치는 동생도 없으니 더 좋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건 김치 양념이 담긴 통을 엎어버릴 듯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던져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매운맛을 좀 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그녀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른 채 갑질하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와 시어머니는 마치 혈투를 벌이듯 김치 양념이 든 통을 서로 잡아당기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비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대치하는 광경을 목격한 그는 급히 달려와 양념통을 다른 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엄마, 사람 불러다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고, 허리야. 나 죽겠다. 내가 아주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나 좀 도와달라니까 부득부득 못하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잖니. 너 안 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너 제가 저렇게 무서운 애인 줄 몰랐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저녁 먹자고 불러놓고 이게 뭐예요? 기분 좋아서 이걸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 얼굴을 봐요? 뭐야? 너 엄마한테 쪽팔리다고 한 거야? 너 지금 저 편 드는 거냐? 그 사람이 그녀의 편을 들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위기가 겨우 진정된 후 그녀는 일어서서 제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우리 서로 불쌍해하지 말아요. 아줌마 인생에서 가장 매운맛을 굿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돈으로 결혼시켜 주신다고요? 그 돈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나 해보시고 하세요. 제가 가고 나면 막내 아들 불러서 물어보세요. 누가 결혼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 헛소리 시작하네. 저거 제대로 미쳤군. 그녀는 자리를 뜨려는데 그 순간 예비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습니다. 저 사람 말 틀린 거 없어요. 이 사람 나 때문에 결혼을 미뤄준 거라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도 헤어질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엄마가 지영이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100만 원도 없어?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둘째, 그 아들이 사고 쳐서 신용불량자 되는 걸 막느라 아빠가 남겨준 돈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요? 그 돈을 다 썼다고? 그래요. 내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포기했는데 엄마가 내 인생 더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아빠가 남긴 돈까지 다 털었었다고요. 그 사람 자기 동생이 나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같이 일할 걸 찾아보자고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자기 언니랑 행복하게 결혼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녀 옆으로 다가와 서서 결단을 내린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포기했던 내 인생 다시 찾을 거고 내 사람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 그만 놔줘요. 솔직히 나도 할 만큼 했고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참았지만 이건 못 참겠어요. 엄마가 뭔데 결혼시키고 말고 그딴 소리를 하세요. 자격 없어요. 어디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요. 여기 나가는 순간 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몰라요. 뭐라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괴롭히려는 건 절대 아니었어. 사과할게. 엄마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부탁한 거야. 얘야, 우리 며느라. 너도 이렇게 가지 말고 내 사과 받고 가. 잘못했다잖아. 누가 아줌마 며느리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200포기 김장해서 겨우 10포기 준다는 분이 어떻게 자신이 지은 죄는 이렇게 한마디 사과로 때우려고 하세요? 어림없어요. 용서는 무슨, 오늘부로 아줌마랑은 볼 일 없을 겁니다. 얘, 가지 마라. 이렇게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탈락이라고요. 당신, 내 시어머니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그녀도 그 사람도 대판 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음에도 이 일은 유독 어려웠습니다. 그녀도 솔직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는 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을 좀 갖자는 말만 남기고 면목 없는 그 사람을 뒤로 한 채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결혼이 가로막힌 건 그깟 돈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더 크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동생과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상의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동생은 이런 문제를 훨씬 이성적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모든 건 언니 선택에 맡길게.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 근데 이거 하나는 내가 결정해도 괜찮을까? 뭔데? 실은 형부 될 사람이랑 빨리 친해진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사업 고민했을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우리 둘이 그냥 저녁만 먹은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사업 이야기를 한 거거든. 나한테 누구보다 고맙고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래. 정말?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둘 다 언니한테 뭔가 되면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 언니가 불편해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이해해줘. 대신 관계 정리는 확실히 할게. 회사에선 그냥 일하는 관계일 테니까. 당연히 그건 내 결정이지. 내가 알아서 해도 돼. 다만 나 때문에 불편한 일 생기면 꼭 말해줘. 언니는 그거 하나만 걱정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어. 그 사람은 그녀의 동생과도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연까지 끊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결정일 것 같아 그대로 두고 그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처럼 저돌적으로 다가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도 용기를 내어 남편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기억이 있어서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이 남자라면 아무리 막무가내인 시어머니라도 자신 곁에서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그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그들이 혼인신고를 한 것을 모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알겠지만 시어머니가 그걸 떼어보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고 동생과도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에게도 알아서 살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남편을 찾는 일은 없었지만 언제 다시 그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믿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과 남편이 함께 시작한 사업은 이제 조금씩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동생과 남편을 돕고 있으며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지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속 시원한 대처가 마음에 듭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